그 다음, 자, 민영교도소를 가볼게요. 자, 민영교도소 의의됐고, 자, 출연하게 된 배경을 봅니다. 과밀 수용 때문에. 두 번째는 경비 증대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에 양질의 교정 프로그램을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찬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자, 찬반론, 찬성론. 과다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국가 교정 정책의 영역과 방법을 확대시켜준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하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거죠. 반면에 자, 이것은 국가의 고유 영역인데 민간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 포기와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 민간인이 이거 제재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사인에 의한 제재를 합법화시킨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 다음 민간기업은 보통 이윤 추구가 필연적인데 따라서 그렇다 보면 노동력 착취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 민영교도소 만든 제품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민간기업을 압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가격이 일단 싸니까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반대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찬반론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그럼 우리나라에는 민영교도소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현재 형집행법 제7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그 법조문을 우리가 앞에서 봤을 거예요. 7조를 봤을 거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래서 밑에 이 법률을 볼 겁니다. 그 다음 그에 근거해서 2010년도에 여주에 민영교도소가 개청되어서 현재 운행 중에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밑에 그러면 법률 갑니다. 이 법은 형집행법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자, 일부입니다. 전부 하면 틀려요. 전부를 쓰게 되면 국가형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전부를 맡기는 건 안 되고요. 일부를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에도 틀려요. 그래서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적으면 틀리다고요. 자, 됐고 밑에 정의 됐고 다음 민간위탁. 자, 이 3조 1항이 중요합니다. 자,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정 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 이거요. 공공단체 외입니다.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가보면 포함한다고 하면 틀려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나 여러 개의 교도소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그때는 법인에게만 위탁이 가능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법인, 단체, 기관, 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법인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고요. 밑에 기출문제를 갖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탁계약의 체결 나와 있네요. 자, 1항, 2항 받으시고 3항을 가보시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돈 문제니까 돈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옵니다. 자, 사항 체크하시고요. 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교도소에서 설치 비용을 부담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10년 이상 20년 이하다. 그리고 그 밖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으시고요. 그리고 갱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횟수 제한 없어요. 뭐 1차에 하나 이런 거 없어요. 몇 번이고 요건만 받으면 몇 번이고 갱신이 가능해요. 그리고 설치 비용 부담할 때 10년, 20년. 그 밖에는 1년, 5년. 숫자 받으시고. 자, 계약 위반 시 조치 봅니다. 조치 보면 1항 법무부 장관은 수탁자가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게 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숫자 받으시고 다음 쭉 보시고요. 혼자 보세요. 쭉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3조 1항 단서에 따라서 교정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법인의 목적 사업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은 장관의 인가를 맡아야 됩니다. 자, 이제 임원이 중요하죠. 별표 쳐보시고. 자, 2항 대표자 및 감사와 전담하는 이사, 대표자, 감사, 이사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취임합니다. 그리고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요. 5분의 1 이상은 교정 업무 종사자 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숫자 받으셔야 돼요. 5분의 1, 5년. 과반수는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한다. 됐어요? 그 다음, 자, 임기 나왔네요. 3년 동그라미 치시고 연임 밑줄 그시고. 뭐 1차에 하나 이런 말 없죠? 자, 다음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3조가 잘 나와요. 별표 쳐보시고.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장이 안 돼요. 대표자하고 민영교도소장이 금지다. 자, 그 다음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가 없고 그 직원을 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민영교도소장은 제외한다고 돼 있지? 즉 이사는 민영교도소장은 제외한다를 겸할 수 없다. 즉 이사는 민영교도소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는 대표자, 이사,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재산 나왔네요. 자,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해서 다음 각 고의 행위를 하려면 1, 2, 3, 4를 하려면 장관의 허가를 맡아야만 됩니다. 이게 원칙이긴 한데 경미하다면 신고로 끝나면 됩니다. 즉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을 할 때 허가를 맡아서 한다. 다음 회계 구분 받으시고 뭐 나머지 다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17조 1, 2, 3을 할 때 합병, 분할 합병, 해산 등을 할 때는 장관의 인가를 맡으면 됩니다. 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뭐 자녀재산 귀속 뭐 다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혼자 보시면 됩니다. 쭉 뭐 볼 거 없고요. 그 다음 운영 경비 나왔죠? 역시 돈 문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서 경비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것으로 보죠. 수용자에게는 뭐 그렇잖아요. 여기서 복역하나 저기서 복역하나 뭐 차이가 없죠. 그 다음 처우 나왔네요. 동등한 수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쵸? 똑같으려면 왜 너희한테 맡깁니까? 우리가 하고 말지. 자,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해서는 안 돼요. 수용을 거절 못합니다. 일단 끊고. 다만 수용, 작업, 교화, 그 밖의 처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송 신청이 가능해요. 그 다음 자, 임직원, 그 다음에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나 사상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여주교도소가 뭐 아가페라고 해서 뭐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우리는 불교 신자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처우 나왔네요. 2항 수용자와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역시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되고요. 자, 민영교도소 등에 의해서 생긴 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한다. 그쵸? 이렇게 하면 틀리네요. 국고가 국고입니다. 국고. 그 다음에 27조 가볼게요. 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쳐둘게요. 우리가 형집행법을 다 봤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형집행법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밑줄 긋은 거 봐. 외부 시설, 의료시설 진료, 치료 감호 시설 이송, 외부 교육기관 통합, 외부 통근 작업, 일반 교육, 보호 장비 사용, 강제력 행사, 같이 따라서 밑줄 그으세요. 무기 사용, 재난시 조치, 징벌, 징벌의 종류, 징벌 부과, 그쵸? 이것 등을 하려면, 형집행법에 나와 있는 이것 등을 하려면, 밑에 법무부 장관이 민영교도소 등의 지도 감독을 위해서 파견한 이 파견 공무원이 있어요. 파견 공무원의 승인을 맡아서 한다. 이거 좀 봐두셔야 돼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보다는 파견 공무원의 승인을 맡아서 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충분해요. 자, 결격 사유 봐두시고. 자, 다음 직원은 임용으로 임용될 수가 없다. 국민이 아닌 자는 직원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자, 임면 나왔네요. 자, 교정법인의 대표자가 직원을 임면하게 되는데 그 장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있죠. 이런 직원을 임명할 때는 그때는 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누가 하긴 다 해요. 대표자가 하긴 다 해요. 대표자가 하긴 다 하는데 소주왕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명할 때는 높은 사람들이죠. 그럴 때는 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임면하면 돼요. 기출문제가 보시면 청장이 아니고 본부장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직원의 직무 나왔죠. 민영교도소 직원은 형집행법에 따른 교도관의 일을 대신 수행하죠. 자, 그 다음 31조도 체크하시고 자, 직원은 이 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한 개이지만 뭐 2개, 3개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는다. 자, 무기 나왔네요.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장관이 구입하여 배정을 합니다. 돈은 네가 되고 돈은 니네가 되라. 그럼 장관이 구입해서 배정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국가 부담하면 틀려요. 그 다음 나머지 됐고 자 밑에 감독 나왔네요. 장관은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 지시나 명령을 할 수가 있다. 끊고 그러나 교육이라든지 교화 같은 거에는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보고검사. 자, 교도소장은 매월마다 분기마다 장관에게 이러한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1번부터 9번까지를 묶을게요. 이거 다 보고해야 돼요. 수용 현황이 어떻게 되고 사고가 난 것, 징벌을 때리고 있는 상황들, 무기라든지 보안장비 보유 상황들, 보건의료 서비스라든지 주식 부식, 그 다음에 교육 직업훈련, 외부 출입 현황, 교도 작업, 인사나 징계 이런 것들을 매월마다 분기들마다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만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죠. 갱생보호라든지 만기 출소자 취업 알선 상황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관련 없는 거잖아. 이건 시설 내 처우잖아요. 이거는 시설 내 처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쵸? 시설 내 처우에 관련된 것만 보고하면 됩니다. 사변의 처우나 이런 것들은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만 되고요. 장관은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해임이라든지 정직 감봉 등 징계 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거예요. 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해임이라든지 정직 감봉은 대표가 하는 거예요.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너 왜 그거 안 하냐라고 이렇게 명할 수는 있는 거죠. 하도록. 그쵸? 임명권자에게.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장관이 그거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명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공무종사자로 봅니다. 손해배상 책임 있네요.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규정법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요. 자, 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됐네요. 그쵸? 여기까지 합니다.